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진 김철수학의 김승현 강사입니다. 네, 오늘 통계 해볼 거고요. 네, 필기 열심히 했으니까 네, 잘 해봅시다. 집에 가고 싶네요. 네, 자, 세 번째 단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네, 얼른 공부 열심히 합시다. 고등학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통계 정리한 거 한번 보면은 자, 빨리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통계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대표값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대표값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표값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그 말 그대로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들의 중심적 경향 자료들의 중심적 경향, 중심적 경향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값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값 하면 뭔지 막 외우지 말고요. 대표값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값은 그 많은 자료들의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A반하고 B반이 붙을 거예요. 서로 이제 야차를 뜰 건데 얘네가 지금 30명이 있고 얘네가 27명이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죠? 명수가 일단 달라요. 그랬더니 A반하고 B반 그 야차를 뭘로 뜰래? 그 주먹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럼 우리 수학 점수로 내기를 하자. 그러면 수학 점수도 얘네가 합하면은 얘네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빵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원수가 더 많으니까 얘네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는 게 가장 공평하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이 예를 들어 72점이 나왔고 얘네는 85점이 나왔다. 그럼 얘네가 이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평균을 사용해서 지금 비교를 했잖아요. 평균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평균 자체를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이 A반의 대표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 평균 85점도 B반의 대표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그래서 대표값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별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자료들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료의 수량. 그래서 그냥 자료를 이제 수치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평균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그러면 평균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텍스트로 이해를 하면 좋으니까. 그쵸? 별량 개수로 나눠줄 거예요. 뭐를요? 별량의 총합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선생님이 너네가 내가 막 그 전 여자친구 막 그 양궁 얘기까지 하면서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별량의 총합을 구할 때 막 21, 22 이런 거를 막 2개씩, 3개씩 더해가고 이러면은 뭐 그냥 끝난다고요. 그러면은 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산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계산기를 들고 시험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별량들의 총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총합 구하는 요령 줄기와 잎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 1, 2, 3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2, 3, 4 뭐 2, 7, 8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1, 1, 5 막 이렇게 써 있으면 네, 여기 12, 13, 14, 22, 27, 28, 31, 31, 35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 다 더할 거면은 다 10의 자리를 다 먼저 한 번에 더한 다음에 1의 자리는 따로 더해주면은 계산 실수가 조금 덜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내가 이해됐네요. 뭐. 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평균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보통 average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안 쓸 거예요. 뭘 쓸 거냐면 이제 mean이라는 걸 쓸 거거든요.
이게 보통 뜻이 보통의 중간에 평균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 자체가 평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이제 약자를 써서 이제 m으로 쓸 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앙값 얘기할 건데, 자, 중앙값은 뭐냐면은, 네, 뭐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값이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값. 그래서 그 이제 미드라는 용어를 써서 거기에 이제 명사형 어미까지 붙여서 미디언이라고 얘기해서 이것도 중앙값도 약자로 m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별량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한가운데 값을 구한다. 이거 어렵지 않죠? 별량들을 그냥 크기 순대로 나열한 다음에 그냥 그 한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크기가 중복되는 별량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중복도 나열합니다. 알겠죠? 중복. 엄청 중요합니다. 중복되는 별량도 무조건 나열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제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값 너무 쉽잖아요. 막 그냥 뭐 7개 있으면 촥 나열해가지고 그냥 가운데 탁 이렇게 네 번째 딱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별량 개수가 이제 개 많을 때예요. 별량 개수가 그냥 한 20개, 30개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렇게 촤락 나열해가지고 딱 가운데 딱 여기야 이렇게 느낌으로 찍기에는 좀 힘들지 않냐고요. 원래는 여러분이 그냥 이제 별량 개수가 적으면은 그냥 촤라락 한 5개, 6개 펼쳐놓고 한가운데 여기 딱 있네? 이렇게 하면서 고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고. 별량 개수가 개 많아지면.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꼭 개 많을 때만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경우 다 성립하는 건데, 개 많으면은 우리가 딱 가운데를 한 번에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별량 개수가 만약에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눠서 꼭 개 많을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5개, 6개 적을 때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럼 홀수일 때는 그 이제 예를 들어 9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를 더하면 10이죠. 그거에 반으로 나눈 5번째가 중앙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 플러스 1을 반으로 나눈 번째 별량이 뭐 값이라고 할까요? 네, 값이 좋겠네. 중앙값이다. 그러면 짝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짝수일 때도 문제가 생기죠. 막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가운데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얘랑 얘 평균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이 몇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항이 n개 있었을 때, 자료 별량들이 n개 있었을 때 얘랑 얘는 몇 번째로 표현할 수 있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n번째와 바로 그 다음 평균 5하고 6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반으로 나눴을 때 세 번째랑 그 바로 다음 번째 별량과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네, 중앙값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네, 여기 중앙값까지 먼저 필기하고요. 최빈값도 해야 되니까 제 괄호 4번 남겨놓으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네. 최빈값 할 건데 잠깐만요. 네. 큰일 날 뻔했다. 네. 하나 놓칠 뻔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 하나 놓칠 뻔한 게 아니라 평균에서 하나 놓칠 뻔한 게 하나 있어요. 평균에서 뭘 놓칠 뻔했냐면은 만약에 극단적인 별량이 있었을 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그때는 평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균이 의미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100, 100, 120, 1000 이렇게 있다고요. 아, 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다고 얘기해봐요.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그럼 뭐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1320인가요? 네, 걔를 막 4로 나누는 거죠. 그죠? 4, 5. 뭐 5천 얼마가 나올 것 같은데 그 5천 얼마가 여기에 뭐 네,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냥 이 4개의 자료들의 중심적인 특성을 딱 얘기할 수 있는 숫자여야 되는데 그냥 막 예를 들어 100, 100, 120만 보이는데 갑자기 5천이란 숫자가 평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의미가 별로 없는 숫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었을 때는 보통 평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최빈값 얘기할 건데 일단 최빈값은 영어로 이것도 모드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m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대표값 자체를 전부 다 m이라고 생각하자. 이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네, 최빈값은 우리가 일단 말뜻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최빈값이잖아요. 우리가 최다 빈출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냥 가장 많이 나온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냥 평균하고 중앙값 가지고 있으면은 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최빈값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예시 하나만 들어보면 좋은데요. 노트북 판매 수량이라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13인치랑 14인치, 15인치, 16인치의 노트북이 있는데 그 판매가 여기서는 27대가 이루어졌고요. 52대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32대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18대가 팔렸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의 중심적인 경향의 특징 이런 거를 설명하고 싶은 값을 딱 찾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평균 인치를 구한다고 쳐봐요. 13인치 27대 있어서 13 곱하기 27 하고요. 그 다음에 14 곱하기 52 하고요. 15 곱하기 32 하고 16 곱하기 18 한 다음에 얘네 다 합한 개수만큼 딱 나눠요. 그러면 평균 인치가 나오겠죠. 그게 중요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중앙 인치는요? 이런 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숫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냥 그냥 14인치가 가장 잘 팔려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4인치가 27대 팔렸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최빈값은 2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빈값은 여러 개도 가능. 그래서 얘네가 최빈값 이렇게 얘기해줘도 문제가 크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13인치랑 14인치가 가장 잘 팔려요.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값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포도 얘기해 봅시다. 자,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이제 산포도 얘기할 건데 네, 산포도 얘기할 건데 이거는 이 산포도 할 때 이 도는 잠깐만요. 설마? 네, 설마 아니겠죠? 역시. 네. 그쵸? 네. 뒤에 산점도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랑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 산포도의 이 도는 우리가 그냥 정도 할 때요, 정도. 요 정도,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정도의 그 도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산 분포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산 분포의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말뜻을 풀자면은 대표값으로부터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자료들의 중심적인 특성을 얘기했던 거고, 산포도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 자료들의 이제 중심적인 특성도 다 좋은데 그 중심적인 특성의 수에서 그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궁금한 거죠. 그냥 자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다들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하거나 뭐 되게 들쭉날쭉한가, 아니면 다 평균에 고루고루 뭐 평균에 이렇게 같이 있는 편인가, 이런 걸 보고 싶은 건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또 가져왔죠. 이번에도 A반과 B반이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렇죠? 아까 30명, 27명이 줄어가지고 얘네들이 다 2명으로 줄었습니다. 다 뒤진 건 아니고요. 2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2명으로 줄었을 때 얘네들이 또 야차를 또 뜨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줄어들어도 이제 야차를 뜨고 싶은 마음은 크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또 수학 점수로 야차를 뜨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딱 50점, 50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두 명이 50점, 50점 이렇게 받았고요. 쌍둥이인가 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명,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되게 0점, 100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비슷하죠. 평균으로 뭔가 알아볼 수 있는 건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비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반을 더 손봐야 할까요? 그렇죠? 2반을 더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조금 이제 골고루 점수가 분포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냥 개판이잖아요. 그렇죠? 이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개판이니까 이 골고루라는 게 그 분산된 정도가 낮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개판인 거는 퍼져 있는 정도가 그냥 개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산포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만으로 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산포도를 더 한 번 더 조사해서 내가 손봐야 되는, 선생님 입장에서 손봐야 되는 반이 어디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럼 우리가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일단 편차를 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편차 용어 설명부터 하자면 편차는 평균과 별량의 차이예요. 근데 주인공은 일단 별량이거든요.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줘야 됩니다. 별량 빼기 평균으로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산포도를 구하는 게 대표값으로부터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차가 평균, 우리 대표값을 이제 평균으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그 별량과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흩어진 정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별량 한 개. 근데 산포도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자료들의 전체적인 편차를 한눈에 보고 싶은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편차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evia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동사에서 deviate에서 온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얘가 away 뜻을 보통 가지고 있고요. 이제 뒤에가 이제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냥 길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난 정도를 구하는 걸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D라고 보통 쓸 겁니다. 알겠죠? 네, 영어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편차에서 중요한 게 편차의 총합이 무조건 0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편차의 총합이 왜 무조건 0이 될까요? 우리가 직접 해보면 그냥 그만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평균을 구해볼 건데 별량들을 다 더할 거예요. 이렇게. 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평균을 왜 구하냐면은 우리가 별량에서 평균을 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을 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xn까지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별량부터 n번째 별량까지 다 더하고 몇으로 나눠요? 그렇죠? n으로 나누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별량들의 총합이
mn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n을 곱한 것 뿐이야. 그쵸?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편차를 구할 건데요. 편차의 총합을 구할 건데요.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그쵸? 별량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어디까지 더할 거예요? 전부 다 더할 거죠. 그쵸? 두 번째 별량, 이제 마지막으로 n번째 별량까지 평균을 빼서 구할 건데, 이거를 우리가 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m을 몇 번 빼주는 거예요? 총 n번 빼주지 않을까요? 1부터 n까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m을 나중에 다 빼주고요. 이 x끼리만 먼저 다 더해주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3 쓸 필요 없지. 여기서 점점점점 n까지 더한 거에서 m을 몇 번 뺀다고요? n번 뺀다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mn은 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가 mn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은 얘가 통째로 mn이 되면서 이렇게 소거가 돼서 0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우리 직접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로 진행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숫자로 따로 돼 있어도 다 똑같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편차의 총합이 무조건 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가 편차는 별량 1개의 산포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별량 1개. 근데 우리는 전체 별량의 그 편차의 정도를 한 숫자로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편차라는 거는 별량 1개가 대표값과 떨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산포도는 별량 전체의 대표값과 떨어진 정도를 한 숫자로 표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면 그 떨어진 정도들도 별량이 이렇게 쭈루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진 정도들을 대표값 하나, 즉 뭐예요?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들을 쭈루룩 다 모아놓고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면은 우리가 그 산포도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지 않냐라는 소리죠. 이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편차들이 산포도라는 거는 모든 별량이 대표값과 떨어진 정도를 보고 싶은 건데, 편차라는 거는 대표값과 한 별량이 떨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모든 편차를 모아서 그 모든 편차의 대표값인 평균을 구해주면 그게 우리가 산포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해했을 거라 믿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좀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구구절절 말을 많이 써놨는데, 네, 하나하나 봅시다. 평균과 그쵸. 네, 그냥 봅시다. 평균과 별량들의 차이. 별량들의 차이를 이거를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편차들을. 이해되나요? 평균과 별량들의 차이를, 편차들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산포도를 볼 건데, 우리가 그 편차들을 쭈루룩 모아 있는 걸 이렇게 그 반마다 얘들이 한 30명 정도 있다고 쳐봐요. 그럼 편차들이 30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뭔가 우리가 이제 반마다 이제 산포도를 한눈에 탁탁탁탁 보고 싶은데, 그 막 여기 편차들 그 30개를 다 읽고 여기도 편차들 30개 다 읽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그거를 평균 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다 보니 편차의 총합이 0이기 때문에 우회해서 구해야 합니다. 이게 스토리를 좀 이해해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구절절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선생님 원래 이렇게 구구절절 말 쓰는 거 안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럼 보면은 그럼 우회해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편차의
절대값들의 평균.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이 0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음수, 양수들이 있어서인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상충되니까. 그러면 음수들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양수로 만들어서 걔네들 평균 구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를 쓰긴 써요.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 이거를 평균 편차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뭐 그런 용어가 있긴 있더라고요. 평균 편차.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너네가 나중에 배우는 건데, 뭐 절대값을 사용한 이런 그래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V자 형태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점은 우리가 그 통계학에서 이제 미분을 쓸 때 이제 여기서 미분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오류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굴 사용하냐면 절대값 말고 그 음수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표준 편차, 아니, 분산이라고 하죠. 그죠? 그거를 분산이라 그러죠. 그렇죠? 잠깐만요. 네, 빨간색으로 쓸게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variance라 그러거든요. 뭐 영어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거기에서 V를 보통 쓴다. 근데 V 대신에 다른 것도 많이 쓰는데 얘를 S 제곱이라고 많이 써요. 그럼 S가 뭐겠어요? S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보통 V라고 쓸 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루트 V를 써서 그게 S가 나오는데 이거를 스탠다드, 뭐였죠? 맞아. deviation 해가지고 얘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네, 뭐 deviation은 뭔지 알죠, 그렇죠? 스탠다드도 표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서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영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분산을 알파벳으로 보통 뭘로 쓰냐. 그래서 편차도 보통 알파벳으로 뭘로 쓰냐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럼 선생님,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은 오류가 안 나나요? 그럼 얘는 제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y는 x제곱 떠올려주면 되는데 얘네들은 되게 완만한 그래프가 나와서 얘는 오류가 나는 점이 없어요. 여기 이렇게 뾰족한 점에서만 오류가 납니다. 그 미분 불가능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첨점, 연속이 아닌 점, 그 다음에 수직 이런 데인데 그 뭐 연속, 수직 이런 거 말고 그 첨점이라는 게 뾰족한 점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서 보통 오류가 발생한다. 미분 불가능점이어서. 네,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내가 너네 바로셈으로 지옥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옥의 바로셈으로 열심히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 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거는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추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제 상황을 보면 되는데 네, 별량이 이렇게 4개가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한번 다 구해 볼게요. 그럼 잘 봅시다. 평균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4로 나눌 거예요. 얘네들을 다 합해 가지고요. 그럼 뭐가 나와요? 그렇죠? m이 나온다. 그 다음에 분산 어떻게 구하죠? 분산 어떻게? 이거 중요해요. 너네가 그 문자로 돼 있어도 분산 구할 수 있는 식을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분산은 먼저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편차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의 제곱을 해서요. 다 더해준 다음에 평균을 구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를 내가 S제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그럼 표준 편차는 뭐예요? 그냥 S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예요. 이 각각의 변량들한테 똑같은 짓을 해주는 거예요. A라는 실수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B를 더해줬을 때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잘 봅시다. 먼저 얘네들 다 평균 구해보면 그만 아닌가요? 그렇죠? 평균 다 구해봅시다. 얘네들 싸그리 다 더하면 되죠. 네, 쓰는 것도 귀찮네요. 그죠? 얘네들을 이렇게 4로 나눌 건데 이거는 여기 칠판에다가 이제 다시 지울 거예요. 그럼 얘네들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네들 그냥 A로 다 묶을 수 있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B도 그냥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더해도 되지 않아요? 4B로 한 번에 더해도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럼 봅시다. 걔네들을 그러면 분자를 이렇게 써봅시다. 4분의 A로 묶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다음 4B는 나중에 더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분소식에 의해 이렇게 이 친구가 뭐였어요? 이 친구가 얘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 그냥 통째로 M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렇게 나눠줘야죠.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B네요. 뭐 어떻게 나와요? AM 플러스 B로 나온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변량이 이렇게 됐을 때 변량을 똑같이 다른 변량에다가 똑같은 짓들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평균도 그냥 똑같은 짓 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너네 재산이 그냥 평균적으로 7만 원이었는데 각각 2만 원씩 더 준 거예요. 그럼 평균이 얼마 늘어나요? 2만 원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거였다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수식적으로 한번 파악해 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 우리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기 변량에다가 평균을 빼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편차예요. 그렇죠? 근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을 제곱해서 점점점 여기 다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뭘로 나눠요? 4로 나누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상수항 없어지고요. 여기 앞에 A들만 여기 예를 들어 일단 얘 하나만 봅시다. 얘 하나만 쳐다보면 AX1 마이너스 AM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A로 묶어서 반대로 빼줄 수 있는데 제곱이니까 A 제곱이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뭐 4분의 뒤에는 점점점으로 그냥 동일하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x1 빼기 m의 제곱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x1 빼기 m의 제곱 해가지고 분산을 구하면은 그게 s제곱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a제곱만 추가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a제곱 s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네. 아씨. 오케이. 아씨. 네, 그쵸. 정리 좀 했어요. 그쵸? 그러면 분산이 a제곱 s제곱이니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요. a제곱 s제곱에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이 a가 밖으로 나가면서 절대값 a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요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필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여기에 이제 B를 더해 준 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 A를 곱해 준 거에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네,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점도 얘기할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산점도 이 도자가 한자가 달라요. 아까는 정도 할 때 도였잖아요. 산포도 할 때는 분산, 분포,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림 도자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그 옛날에 뭐 조선시대 막 무슨 작품들 얘기할 때 무슨 도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 도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점도는 왜 배우는 거냐면 산점도는 일단 이게 중요해요. 두 종류의 변량을 x, y의 순서쌍으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나타낸 것. 선생님 왜 이런 짓을 왜 해요? 라고 너네 성격이 무조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너네 성격이? 그쵸? 잘 보세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면 되는데 산점도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 점수하고 영어 점수를 비교하겠다고요. 예를 들어 수학이 예를 들어 90점인데 영어가 50점이다. 그러면 90, 50을 점으로 찍고요. 또 이제 다른 애들도 그 수학하고 영어 점수들을 순서쌍으로 다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봤을 때는 좀 한 10% 와닿았을 것 같아요. 많으면 한 30%? 그럼 이거는 어때요? 기온하고 아이스크림인 거예요. 아이스크림 판매량. 기온이 높다라는 거는 개덥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개더우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시원한 거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기온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방금 내가 말한 상관관계가 니네가 배우는 상관관계가 맞아요. 이해되나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관관계 얘기해 볼 건데 상관관계 얘기해 볼 건데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상관관계 종류가 몇 개 없거든요. 아이고. 네. 상관관계 종류가 몇 개 없는데 일단은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냥 나 일단 아무 소리도 안 할 테니까 이게 뭔 거 같아요. 그죠? 그냥 생각해 보면은 양의 상관관계라는 건 그냥 뭔가 기온이 오를수록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는 뭘까요? 기온이 높을수록 뭐 붕어빵이 많이 안 팔리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끝이에요.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용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얘를 x값, y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며요. 그리고 좌표 평면을 찍을 거라고요. 이해돼요? 기온이 뭐 13도일 때 아이스크림 판매량, 15도일 때 판매량, 20도일 때 판매량, 30도일 때 판매량 이런 거를 점으로 따다다다닥 찍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는 거를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1차 함수를 조금 배웠다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거를 기울기가 어떻다 그래요? 그렇죠? 기울기가 양수인 걸 의미한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얘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거를 의미하고요. 이거는 기울기가 이것도 이렇게 쓰지 말죠. 기울기가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 걸 의미한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인 건 뭐예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어렵나요? 이게 어려우면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상관관계가 없다. 이거는 내가 예시로 먼저 보여줄게요. 그 예시가 이런 게 있는데 걔네들을 점으로 찍으니까 이런 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요. 점으로 나타내니까 뭐 이렇게 일직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또 점을 찍어 보니까 뭐 이렇게 수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요런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거는 그 x 값이 증가할 때 뭔가 y 값이 뭐 증가하지도 않고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막 그냥 막 번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관관계가 제대로 없는 거죠. 뭔 소린지 알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죠? 예를 들어 뭐 개미 숫자가 많아지면 너네 수명이 늘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걸까요? x 값이 증가하는데 뭐 y 값에 크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네, 크게 뭐 변동이 없는 거야. x가 뭐 증가하던 말던 개미 숫자가 늘어나건 말건 너네가 빨리 죽던 늦게 죽던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네, 얘도 뭐 그냥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이 뭐 너네가 뭐 수명이 이 정도인데 뭐 개미가 이 정도일 수도 있고 이 정도일 수도 있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들쭉날쭉 그냥 관계가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요런 그림들이 보이면은 그냥 상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느낌을 보여주는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그게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하고 음의 상관관계는 뭐 이런 거 기울기 음수인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써주면 좋은데 네. 상관관계가 필기를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이거는 그냥 따로 아래다 쓰는 그냥 옆에다 쓰자. 네, 너네는 아래다 쓰세요. 알겠죠? 네. 상관관계가 약하다, 강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상관관계가 강하다, 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상관관계가 강하다라는 건 점점점 이런 양이든 음이든 이런 모양을 가진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계속 더 강해진다라는 건 더욱더 얘네의 성향을 강하게 띈다라는 얘기고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냥 점점점 얘네랑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 양의 상관관계를 한번 따와 볼게요. 양의 상관관계이긴 한데 양의 상관관계가 조금 약한 경우가 뭐냐면 되게 막 이런 뭉툭한 경우죠. 이렇게. 이게 조금만 더 상관관계가 없으면은 거진 얘랑 비슷해질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상관관계가 강하다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그냥 이렇게 뚜렷하게 딱 1차 함수의 느낌을 딱 제대로 내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가 그 상관관계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이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예시 하나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점도에서 이 도자가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그림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해돼요?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점도도 여기까지 하고요. 통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로셈 연습 많이 하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